오늘 발표를 저도 너무 잘 들었고 디테일한 사례들로 아 저게 시장만 좀 잘 갖춰지면 저 시장에서 저렇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장이 이제 어떻게 이제 갖춰질 거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일단 지금 예를 들면 젊은 세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벽 중에 로보트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되니까 고령자분들도 당연히 예전에는 경쟁 상대가 아니었는데 지금 경쟁 상대가 되어버렸어요. 일정 부분의 어떤 뭐 이게 노동시장에서 그리고 지금 또 외국인까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쳐들어온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년들이 가지 않는 그러한 노동 현장에 로보트가 가고 있고 뭐 그 고령자들도 가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냐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고민을 한 건 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가 약간 소세지 사회 같다. 소세지라고 하는 건 뭐냐 위에도 뭔가 막혀 있고 약간 우리 아래도 막혀 있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고 나가셔야 될 분들이 나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은퇴를 자기가 원해도 할 수 없는 상황. 노동시장으로 돌아와서 소득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세지 안으로 노동시장 안으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어요. 청년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원을 다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고 이게 대결주의로 보자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노동시장에서 과거에는 청년 세대가 많았을 때도 이거 티슈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티슈처럼 뽑아 쓴다 언제든지 너 아니면 다른 애로 대체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 청년 세대의 취약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만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명함 판 거를 보면 한 20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이 네,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저 같은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지라도 앞으로의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근속연수라고 하는 걸 대기업 다닐 때는 아마 10년, 15년 요 사이 어디쯤 될 것이고 그것도 노조가 있는 대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속연수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길어야 6년, 7년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노조가 있는 데하고 또 없는 데 또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속연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그 노동자를 어떻게 처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게 역량 문제도 있는 것이고 갈아치워서 새로운 사람을 쓸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면 기업에서 그렇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한 축에 있는 거고 또 다른 축에서는 기업의 혁신의 주기가 너무 빨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어느 날 유니콘 기업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무한 경쟁 시대가 됐고 이게 한국에서 그냥 국가대표 뽑는 그런 선거뿐만 아니라 이게 세계 시장으로 넓어지게 되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럼 내가 직업 안정성 혹은 이 회사의 근속 안정성을 직업 안정성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망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사회가 그 회사가 나의 안전망을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회가 기본적으로 그 사회 안전망을 꾸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에서 제가 신모작 인생에 대한 이제 규정을 좀 하게 됐고 그 규정 속에서 그럼 어떤 제도가 좀 들어와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고용보험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그 고용보험을 통해서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전국민 안식년제라고 하는 거를 2017년도에 뭐 대선 후보를 통해서 좀 뭔가 릴리즈를 한번 해보긴 했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싶은데도 못 갖는 그런 현상에서 어쩌면 이게 약간 파라다이스 같은 오아시스 같은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로 이제 치부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를테면 덴마크 가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세상에 실업급여를 9년간 받은 적도 있었어요. 덴마크가. 그리고 그걸 줄여가지고 6년간 받은 적도 있었고 지금 거의 3년인가 그럴 거예요. 줄여가지고 2년인가 아마 지금 점점 줄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왔을 텐데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지속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 틀에서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세지 사회에서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간의 타협, 이 타협의 산물인 1년 정도를 비울 수 있도록 하자. 이를테면 1년 차부터 30년 차까지 있는 회사라고 칩시다. 물론 아까 제가 근속연수 얘기했기 때문에 15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 도식적으로 30년에 예를 들면 20살부터 50살까지 일하는 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 40살, 10년 근무하고 40살 때 안식연재를 가는 거예요. 유급 안식연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차수가 빠지잖아요. 그럼 한 차수씩 위로 올라가면서 고용 여력이 생겨요. 그럼 요 층에서 이거를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30년 차가 일을 하면 세 군데가 빠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가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여력을 갖게 될 수 있고, 그런 지점들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럼 그 나온 사람들은 뭘 하냐? 안식연재를 어떻게 하냐? 안식연재를 지금 조은주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시장을 좀 구축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직업 교육의 시장을 다양하게 구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가능성을 한번 봤던 게, 아일랜드인데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가 보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자유학기제다 해가지고 한 학기 적용을 하는데, 아일랜드는 그 자유학기제 제도가 딱 있으니까 그거를 기획하는 청년들도 있고 기획하는 회사도 있고 사회적인 공헌 활동으로서의 기업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공공기관에서 그거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객을 해요. 그렇게 이제 시장이 막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이게 기획되고 디자인될 수 있는 영역이 좀 갖춰질 수 있다면, 어차피 아까 제가 유급 안식연재라고 했는데 이건 고용보험 강화라고 하는 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의 고용보험보다 훨씬 더 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회적 타협으로 좀 우리가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주장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식연재에서 유급 이 안식년을 지내면서 자신의 직업교육이든 혹은 새로운 세상이 변화해가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든 이러한 것들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또 산업군이 하나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자리 수요가 좀 늘어날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직업의 개수가 한 12,000개 정도 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거의 뭐 3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서비스 산업으로 분화되면 분화될수록 더 많은 서비스 업종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미국보다 훨씬 3분의 1 정도로 적냐면, 약간 이제 지대 추구하는 협회나 이해관계자들이 노조 같은 거, 혹은 뭐 노조뿐만 아니라 무슨 협회, 뭐 이런 단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실상 새로운 어떤 진입 통로가 될 만한 것들을 기존에 다 막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직업의 시장이 좀 개수도 좀 많아지고 진출할 수 있는 거리들이, 일거리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부분에서 좀 진취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고 노동에 그냥 막 뭐 거의 한 2,000시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안식연재를 하면서 삶도 좀 돌아보고, 지금 너무 하이 스트레스, 하이 퍼포먼스의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뒤처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케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영국은 외로움부 장관 뭐 이런 것도 겸직으로 이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최근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외로움 관련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 내놓기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의 이 산업적 영역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포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이 의미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여는 게 저는 이제 이 전국민 안식연재라고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이 고민이 지난 대선 때 살짝 논의되긴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 사회의 방향으로 방향키를 잡고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